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 차이고 서울에서 맞벌이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때 시댁 식구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어 이혼하지 않고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나쁜 며느리라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 현재 남편도 자기 가족들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미혼모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얼굴도 보지 못한 아빠는 제가 생긴 걸 알고 비겁하게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는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는데 그러면서 외갓집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졌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 엄마가 엄마 생각만 했다면 평생 마음은 불편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네 아빠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쁜 나를 엄마라고 뱃속에서 커가는 널 생각하니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그 용기로 널 낳아서 키우기로 했지. 그리고 지금은 그 선택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졌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홀랑 시집간다고 해서 미안해. 나 시집가도 엄마한테 똑같이 잘할게. 그 사람도 엄마한테 아들처럼 잘할 거라고 했어. 으휴, 별 걱정을. 엄마는 말만 들어도 고마워. 근데 엄마 생각하지 말고 시집가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 박서방네 어머니 한 분만 계시잖아. 원래 홀어머니는 힘든 자리인데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엄청 잘해주셔. 시누이도 언니 하면서 엄청 잘 따르고. 엄마도 알잖아. 나 동생 갖고 싶었던 거. 그래. 그래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의 갖춰서 잘해. 우리 딸은 뭐든 잘하니까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우리 딸 믿는다. 꼭 행복해야 해. 저는 사내 커플로 만난 남편과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이 워낙 능력 있고 똑부러진 성격에 리더십도 좋은데 거기에 회사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를 잘 챙겨줘서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하게 됐죠. 그만큼 남편을 놓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혼자 계신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야 딸 시집 보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며 쿨하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어머니도 제가 남편과 같이 대기업에 다녀서인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게 있다며 결혼 전 부탁 비슷한 걸 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시어머니의 걱정을 해결해 드렸어요. 저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난 둘이 결혼하는 거 완전 대찬성이야. 내 아들이지만 저만 하면 훌륭하잖아. 그리고 혜선이 너도 넉넉치 않은 집에서 이만큼 했으면 훌륭하고. 근데 너는 니네 엄마한테 그냥 딸이지만 난 우리 아들이 네 시아버지 대신이기도 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창피한 말인 줄은 알지만 내가 정민이 주는 생활비 없으면 돈 넣을 곳이 없어. 남들은 일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내가 보기보다 몸이 많이 약하거든. 애들 아빠 먼저 보내고 이 약한 몸으로 아들 딸을 키웠으니 말 다 했지. 게다가 입학할 때 한 번이긴 했지만 정민이 대학 등록금까지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찬바람만 불면 안 아픈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믿는 구석에 아들밖에 없는데 둘이 결혼해도 정민이가 주던 생활비는 그냥 그대로 줬으면 해. 이런 말하는 나도 참 염치가 없지만 그 정도는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럼요. 사실 그 얘기는 정민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생활비인데 안 드리면 안 되죠. 어머나, 우리 며느리 이성 바른 것 좀 봐.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우리 식구 된 거 환영한다. 저는 그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어머니와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철없는 시누이 때문에 왕왕 일어났어요. 남편에겐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사실 결혼 전까지는 시누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누이가 싹싹한 구석도 많고 무엇보다 형제 없이 큰 저에게 언니 언니 하며 잘 따라서 시누이가 여동생 같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왜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앞에 시자를 달고 있으면 다르다고 하잖아요. 시누이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 다른 의미로 저를 따르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은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딸은 가엾다며 그렇게 품에 끼고 사셨어요. 그래서 늘 딸이 하는 말이면 오냐오냐 하셨는데 다행히 남편은 자기 동생 일이라고 해도 얄짤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엄청 엄하게 대하는 편이었죠. 처음 멋모를 땐 제가 먼저 동생인데 왜 그렇게 무섭게 하냐고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동생을 못 믿고 한심스러워했는지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에선 당신 아들한테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아빠 대신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결혼 전부터 저에게 시누이가 딱하다며 친언니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시누이를 겪으면서 그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잘 모를 땐 저도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상사분이 절대 시누이와는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해주셨지만 서로 상식적인 부분에서 배려하고 잘 지낸다면 굳이 그렇게 선을 긋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시누 때문에 제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시누이는 키도 크고 날씬한데 인물도 빠지지 않아서 승무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전문대지만 대학도 항공과를 나왔고 무엇보다 본인의 열정이 대단해서 금방이라도 스튜디어스가 될 것처럼 말하곤 했는데 20대 중반이 되어서도 시누이는 승무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시누는 신혼집 마련할 돈과 당신들이 사는 빌라를 팔아 큰 아파트에 가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었죠. 오빠,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수아는 서울이랑 너무 멀어. 나 면접 보고 집에 오면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는 뭐 평생 빌라만 살아? 우리도 아파트 좀 살아보자. 됐거든. 그 빌라도 내가 대출 갚아가면서 힘들게 마련한 거야. 군수리 하지 말고 정그렇게 아파트 살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네 힘으로 사. 치사해 정말. 그럼 명의라도 엄마 앞으로 해주던가. 이제 대출도 다 갚아서 명의 변경할 수 있잖아. 명의 변경은 뭐 공짜로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네가 딴 마음을 안 품지. 괜히 엄마 구워 살면서 그 집까지 날리게? 뭐라고? 오빠 정말 새언니 있는 데서 이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새언니 보기 안 창피하냐? 됐어. 알겠다. 내 주제에 무슨 서울이고 아파트냐? 됐으니까 그만해. 시어머니는 못내 아쉬운 내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좀 나서보라는 듯 눈치를 주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네요. 그렇게 남편 덕에 저희는 친정집과 그리 멀지 않은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조금 끼고 마련했어요.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서운하다고 할까봐 제가 친정과 거리를 두고 집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장모님이 혼자 계셔야 하는데 안 된다고 자기가 먼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마웠죠. 저도 말은 쿨하게 했지만 엄마가 걱정이긴 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도 장만하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집을 떠나 따로 살긴 했지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제가 산다고 생각하니 은근 좋아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놀았는데
막차를 놓쳐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오라고 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인데 흉흉한 세상에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호의가 잘못이었을까요? 그 후 신우이는 걸핏하면 같은 핑계로 저희 집에 묵었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저희 부부를 이용해 다음날 저녁 때까지도 저희 집에 죽치고 있는 일이 많았어요. 결국 남편이 더는 못 봐주겠는지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야, 박경아, 여기가 호텔이야. 왜 걸핏하면 차 놓쳤다고 우리 집에 와? 오빠, 서운하다. 동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택시비가 얼만 줄 알아? 그러니까 막차를 왜 놓치냐고. 이제 보니까 너 그냥 우리 집에 올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노는 거 아니야? 너 전에는 서울에서 놀자고 하면 친구들한테 안 간다고 했잖아. 그야, 그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 새언니도 괜찮다고 하는데 오빠 네가 왜 그러냐? 내가 뭐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 피해 맞거든? 너 먹은 거 한 번이라도 치우고 갔어? 그리고 모를 것 같지? 너 우리 퇴근할 시간 맞춰서 나가잖아. 진짜 치사하다. 알겠어. 다음부터 안 오면 되잖아. 호텔비 줄 것도 아니면서. 야! 그만해. 그리고 아가씨, 너무 자주만 아니면 저는 괜찮아요. 아가씨 면접도 보고 그러려면 계속 서울 올 일 있을 텐데 곤란하면 우리 집에 와요. 싫어요. 봐서 알잖아요. 오빠가 저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다른 친구 오빠들은 여동생이 이뻐 죽겠다고 오면 가지 말라고 한다는데 우리 오빠는 다른 오빠인가 봐요. 안다니 다행이네. 내일은 눈 뜨면 곧장 가라. 내가 집에 전화해서 확인한다. 그때는 단호한 남편 때문에 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여동생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수원 집에 돌아간 저녁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경아, 저거 사소한 거라도 다 받아주면 안 돼. 잔머리만 좋아서 상대가 호의를 베풀면 그걸 이용하려 한다니까.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자기도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무슨 일 있어봐. 동생인데 그 미안함 어떡하려고 그래.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는 거지. 원래 사람은 누울 자리 봐가면서 다리 뻗는 거야. 난 자기가 내 동생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없으니까 초장에 선 그어. 참 이상하죠. 보통은 자기 식구랑 잘 지냈으면 하는 게 남자 마음이라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해도 자기 식구들한테는 야박하게 굴었는데 저에게도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남편이 하란다고 그렇게 할 순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저러니까 저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부탁이 있다며 연락을 하셨어요. 저기 아가, 경아가 아무래도 취직을 하려면 여기보다는 서울이 나을 것 같은데 너만 괜찮다면 취직될 때까지만이라도 니들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취직이요? 승무원은 안 하고요. 아, 그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경아 말로는 이제 나이도 제법 있어서 경쟁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언제까지 놀라고 할 순 없잖아. 이젠 지도 일해야지. 근데 수원은 말이 도시지?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야. 일자리도 구하려고 하면 편변한 게 없어. 분명 청민이 그놈 안 된다고 방방 뛸 건데. 그렇다고 내가 방을 얻어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네가 좀 나서줘라. 정민이가 그래도 네 말은 잘 듣잖아. 내가 가사도 패끼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할게.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저는 난감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승무원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당연히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무섭다고 쩔쩔매며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대로 절대 싫다며 안 된다고 자기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취직될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면서 제가 설득을 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멍청하고 바보였어요. 신우가 취직을 핑계로
저희 집에 살게 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금방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건 자기도 속상할 일이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시누이는 취직할 마음도 없어 보였고 시어머니의 말과 다르게 저를 은근 힘들게 했어요. 언니, 사실 저는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먹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언니랑 오빠는 아침 굶고 출근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밥을 차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빵이나 시리얼 과일 정도는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그런 게 필요하면 자기가 사서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경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 차려달라는 건 아니었으니 저더러 좀 사다 놨으면 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해줬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처음 들어보는 화가 난 목소리였고요. 아니 너는 애가 좋게 말을 했으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너 바쁘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님 생각보다 우리 딸이 니네 집에 오래 있어서 눈치 주는 거야 뭐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눈치를 주다뇨.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애가 간단하게라도 아침 좀 먹고 싶다고 했다며. 나는 아침에 항상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국까지 해서 애를 든든히 먹였는데 네 눈치 보여서 빵이나 시리얼 먹고 싶다고 했다며. 네, 그래서 다 사다 놨어요.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얘 말하는 것 좀 봐. 사다만 놓으면 끝이니? 차려줘야지. 아니, 걔가 말은 안 해도 남의 집 살이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아침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토스트 정도는 해놓고 출근해도 되잖아. 아, 근데 어머니, 저희도 아침 시간이 바빠서 아침을 못 먹고 다니는 건데요. 그래서 니들 안 먹으니까 내 딸도 굶어라? 그리고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맞벌이라고 해도 아침 안 하는 거 그거 자랑 아니다. 아침에 네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너도 먹고 우리 아들도 먹으면 좀 좋냐고. 그러게 그냥 처음부터 같이 살면 내가 다 챙겨주고 좋았을 것을. 아무튼 내가 없으면 네가 나 대신이야. 네가 우리 딸 좀 잘 챙겨줘. 알겠지? 참,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이런 경우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바빠서 아침을 안 한다는 말이 듣기 좋을 리 없다는 생각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 간단하게라도 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와 같이 지내는 것도 불편했어요. 이렇게 걸핏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른다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뒤 시누이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지가 원해서 차려준 아침상도 설거지하는 법이 없더니 그 뒤 먹은 점심 간식 저녁까지 제가 당연히 설거지할 거라고 생각하듯 싱크대 안에 쌓아놓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자기가 쓰는 방도 치우는 법이 없었고 제가 불편할까봐 거실 화장실을 혼자 쓰라고 했는데 꽉 찬 휴지통이며 바닥과 세면대 위 머리카락 그리고 변기에 물때까지 한 번에 치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둔해도 지저분한 건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시누이 혼자 쓰는 화장실과 방을 치워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치우면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했는데 대답만 네 알겠어요 라고 할 뿐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저는 그 더러운 꼴을 참지 못해서 청소를 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청소하자 라고 스스로 좋게 생각하려 애쓰면서요. 하지만 썰물처럼 짜증이 밀려오는데 제발 빨리 시누이가 아무데나 취직해서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또 바랬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더군요. 아니, 본인이 별로 그럴 의사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취직할 마음 없으면 나가라고 할 순 없었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징징거릴 수도 없었죠. 제가 남편이 말렸음에도 시누이를 집에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누이한테 계속 이러면 나도 너무 힘들어서 오빠한테 다 말한다고 반협박을 하자 지 오빠는 또 무서운지 잠깐이긴 했지만 약발이 먹히긴 했어요.
그렇게 근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남편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직을 하지 못한 신우에게 이제 유효기간은 끝났다며 집에 가라고 통보하듯 말했고, 신우이는 울면서 못 간다고 버텼는데 남편이 들어줄 것 같지 않자 신우이는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어. 취직 안 되는 것도 죽고 싶은 심정인데 오빠가 유효기간 끝났다고 나더러 집에 가래. 뭐? 아니, 걔는 남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다니? 그래도 그렇지, 죽고 싶다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신우이는 마치 모든 일을 해결해줄 해결사라도 부른 듯 의기양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혔는지 얼른 진싸라고 윽박을 질렀고, 신우는 또다시 눈물바람을 하며 세상에 그런 오빠가 어딨냐며 자기가 있어도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뭐가 불편하냐고? 너 내가 말 안 한다고 모를 것 같아? 너 네 손으로 청소 한 번 한 적 없잖아. 네 새언니가 네 하녀야? 네 먹는 거며 네가 쓴 곳을 청소하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생활비도 못 내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빠서 그랬지. 너 진작에 짐 싸게 만들고 싶었어. 세상에 그런 거였네? 결국 생활비 내놓을 거 아님 집안일 하라는 거잖아. 내가 가정부야? 그때였어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한 시어머니가 초윤종도 있는데 신경질적으로 저희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시어머니 뒤로 쪼르르 숨어버린 신우이는 울면서 조금 전 남편에게 들었던 말을 고스란히 일러바쳤어요. 뭐야? 아니, 얘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는다고 그런 면박을 주냐? 그리고 새아가 너,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엄마, 새언니도 진짜 이상해. 나더러 자꾸 청소하라는 거 있지? 아무래도 새언니가 나 집안일이나 청소 안 한다고 오빠한테 일렀나 봐. 내가 이 집 가정부야? 왜 나한테 자기 집을 치우래? 아가씨, 그 말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저희가 쓴 거 치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하고 자기가 쓴 거 치우는 건 당연한 거죠. 아가씨 놀리면 제가 아가씨 가정부네요. 어머, 얘, 너 지금 우리 딸한테 성질 부리는 거니?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줘? 엄마, 그게 자랑이야. 엄마가 애초에 그런 걸 가르쳐야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도 민폐인 거 몰라? 내가 정말 이 사람 보기 부끄럽다. 뭐? 민폐? 정말 니들 너무한다. 경아야, 그냥 짐 싸. 엄마랑 집에 가자.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뭐? 싫어. 난 여기 좋단 말이야. 엄마는 왜 갑자기 집에 가자 그래? 그냥 오빠랑 새언니만 혼내주라고.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야, 박경아, 네가 사리분별이 안 되나 본데 네가 믿는 엄마도 그럴 끝발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너 취직할 마음도 없잖아. 내가 직접 네 짐 싸서 너랑 같이 내보내기 전에 네 손으로 싸서 나가라. 엄마, 정민이 너 정말 너무한다. 장가 가면 다른 사람 되는 거냐? 됐어. 왜 이런 수모를 당해? 엄마가 짐 싸줄 테니까 당장 가자. 시어머니는 눈이 시뻘개져서 마구잡이로 신우이 짐을 챙겼어요. 그런 와중에 신우이는 자기 계획이 틀어졌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거렸는데 그제야 저한테 도와달라는 듯 눈빛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저는 외면했어요. 저도 당할 만큼 당했는데 또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인은 아니겠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며 신우이가 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관련된 일은 무조건 남편 말을 듣자라는 철칙을 세우게 됐어요. 그렇게 다시 찾은 신혼생활은 더없이 편했고 그제야 친정엄마도 저희 집에 편하게 오시게 됐는데 그 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화가 났는지 연락도 없고 제가 안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뭐하러 전화까지 하냐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대로 영영 안 보고 살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하자 싶어 전화를 한 건데 전화나 문자나 톡들을 모두 안 받아주니 저도 나중엔 하기 싫어 안 했네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유치한 거 알지만 그동안 당한 것도 있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전화가 연신 울렸고 계속 오는 전화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은 걱정에 전화를 받았더니 신우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 무서워요. 제가 돈이 없어서 상금융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달 연체가 되니까 자꾸 무서운 전화가 와요. 뭐라고요? 아가씨,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급해서 그랬어요. 시중에 돈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저 지금 피팅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언니 말대로 이자가 장난이 아니라서요. 이러다 제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신우이는 겁을 잔뜩 먹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것 같아 신우이한테 300만 원을 보내줬고 제가 돈을 보내자 신우이는 한숨 돌렸다는 듯 전화를 해왔는데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 거니까 꼭이요. 오빠 성격 아시잖아요. 알겠어요. 대신 우리는 돈을 같이 관리해서 오래 숨길 순 없어요. 일단 급해 보여서 이체했는데 갚아야 하는 거 알죠? 당연하죠. 제가 그런 개념도 없을까 봐요. 아, 저 지금 옷 갈아입어야 해요. 고마워요, 언니. 저는 당연히 신우이가 고마운 마음에 빌린 돈을 잘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제 비상금 통장에서 빌려준 건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신우이는 돈 갚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하면 어쩐지 피하는 눈치기도 했고요. 나 참, 신우이한테 이런 식으로 또 당할 줄이야.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아무래도 신우이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이쁘지도 않은 신우이에게 준 돈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저한테도 300만 원은 큰 돈이었으니까요. 자기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내 동생한테는 호의 베풀 거 없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아니, 상금융이라고 하니까 나도 급한 마음에 일단 돈을 보낸 거지. 그리고 하물며 가족인데 그걸 안 갚을 줄은 몰랐어. 정말 너무 지겹다. 알았어. 근데 앞으로는 절대 나 모르게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 나 돈 받아올 테니까 자기 먼저 자고 있어. 지금 간다고? 지금 가도 아가씨가 돈이 있겠어? 그렇게 물러터지면 그 돈 절대 못 받아. 없어도 갖게 해야지. 남편은 절제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화가 난 듯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눈치가 엄청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럼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남편은 됐다며 쌀쌀맞게 말하는데 이게 다 신우이 때문 같아서 신우이가 그렇게 밉더군요. 분명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그런 돈을 덜컥 빌려준 제 잘못도 있는데 그땐 마냥 억울하기만 했었죠. 호의가 호구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신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우이는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래도 그때 남편이 집에 간다며 본가를 나온 시간 같았는데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치더군요. 언니, 내가 하물며 언니 돈을 떼먹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좋지도 않은 남매 사이 더 멀어지게 만들면 언니 속이 시원해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쩜 입도 그렇게 가벼운지 정말 다시 봤어요. 저도 아가씨 다시 봤어요. 아가씨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개념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3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제가 돈이 남아 돌아서 빌려줬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저는 솔직히 돈 안 갚을 생각은 아니었겠죠?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말까지 하면 신우이와 앙숙이 되자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우이는 빈정이 상했는지 며칠 뒤 제 통장에 돈을 보냈는데 황당하게도 300만 원 중 250만 원만 보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밖에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50만 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젠 그 말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50만 원 더 받자고 열을 내자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그냥 그 돈은 신우이 생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한 달 뒤 신우이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 뒤 저는 신우이와 절대 돈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 눈치도 엄청 보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뒤 신우이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번 신우 생일은 저희 집에서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수원 집에서 한다고 하면 가고 오고 해야 하니 그냥 이것도 이거대로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싫다고 해봤자 답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으유 이 맹추야 그건 너더러 네 신우 생일상 차리라는 거잖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살래? 라고 하시는데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날 아침부터 장 보시고 오후부터 출동하셔서 미역국이며 잡채, 갈비찜, 해물 요리까지 해주셨는데 신우이가 자기는 미리 서울에서 친구들과 놀았다며 저희 집에 바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전화가 끝나자 저희 엄마가 이젠 당신은 가신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보나마나 신우이였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자기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게 화가 났는지 신우이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엄마가 일부러 들으라고 헛기침을 하셨는데 신우이는 빤히 다 알면서 무슨 생각인지 저와 저희 엄마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설마 출장 요리 뭐 그런 거 하라고 새언니가 부른 아줌마인가? 아가씨! 사돈처녀죠? 젊은 아가씨가 벌써부터 기억력이 변변치 않아서 어쩌나? 나 여기 사돈처녀 올케 친정 엄마예요. 오늘 생일이라고 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아줌마라고 하는 건 기분이 좀 그렇네요. 실수 맞죠? 네? 아, 네, 그럼요. 실수죠. 새언니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돈어른을 많이 닮았네요. 얼굴은 그다지 닮은 것 같진 않지만 성격이 아주 딱 닮았어요. 아가씨, 정말 왜 그래요? 어른 앞에서 미쳤어요? 혜선아, 그만해. 좋은 날인데 벌써 큰 소리 내면 안 되지. 우리 애가 좀 불같은 구석이 있죠. 근데 선만 지키면 누구랑도 잘 지내래요. 그동안 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 언니가 벌써 제 얘기 다 한 거예요? 보나마나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했겠죠. 자기도 자기 엄마한테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몰라? 진짜 기막혀. 우리 사돈처녀가 어리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배워야 할 게 많은 어린애네. 네? 뭐라고요? 지금 저 돌려까는 거세요? 돌려까다니요. 연필도 아니고 어려서 좋겠다고요. 혜선아, 엄마 간다. 저는 엄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저렇게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엄마를 보니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집에 왔고 저희는 그렇게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생일상을 먹고 단란한 한때를 보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아까부터 받을 선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그걸 시어머니가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운을 떼더군요. 자, 우리 먹을 것도 다 먹었으니 이제 선물 주자. 엄마는 용돈이야. 네가 갖고 싶은 거 살 때 보태라. 엄마, 고마워. 아가씨, 저는 그때 못 받은 5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용돈 드린 셈 칠게요. 진작 말을 해야 했는데 바빠서 오늘 말하게 됐네요. 대신 생일상 차렸으니까 이해해줘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퉁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돈 꼭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전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야, 그 300만 원 아직 다 못 받았어? 너 이 기집애 또 잔머리 굴렸냐? 아씨, 진짜 짜증나.
시누이는 잔뜩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제가 시누이가 300만 원 중 250만 원 갚으면서 나중에 50만 원은 꼭 갚겠다고 했다며 시누이가 보내준 문자를 보여드렸는데 시어머니도 저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시더니 당신도 기분이 상하셨다며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요. 그런데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그 정도는 제가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보였고 저는 아닌 건 아니기에 이참에 톡톡히 제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를 수원집에 모셔다 드린 남편이 저에게 잘했다며 그 50만 원은 자기가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네요. 처음 멋모를 땐 몰랐지만 남편이 그동안 자기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이젠 제가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젠 더 이상 시누이와 통화나 문자, 둘이 만나는 일은 하지 말라며 모두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 후로는 시누이도 저한테 서운하고 분했는지 소식이 뜸했고 고맙게도 시누이 문제가 없으니 시어머니와도 껄끄러운 일이 없어 한결 편했네요. 그런데 너무 편했을까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서울에 일이 있어 오셨다며 남편이랑 시간 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남편은 외근 중이라 시간이 안 됐고 저만 회사 근처로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고 시누이와 같이 계셨어요. 저는 순간 괜히 나왔나? 후회가 됐는데 이제 와서 밥 못 먹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 빨리 식사나 사드리고 회사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사실 나 오늘 경아 결혼할 남자 보러 서울 온 거야. 언제 말할까 했는데 그냥 너 얼굴 본 김에 말해야겠다. 네? 아가씨 결혼해요? 상견례 하기 전에 사윗감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서울 왔지. 어머, 그래요? 아가씨 축하해요. 멀려. 근데 여기 회사 근처라 그런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다들 직장인 같고. 아, 그렇죠. 지금이 점심시간이라서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연말에 보너스도 많이 나오죠? 뭐 회사마다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말에는 다들 기대하죠. 언니는 얼마나 받아요? 들어보니까 월급의 400%, 500%씩 받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본봉에 붙은 거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에이, 크지 않다니. 언니,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언니, 나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보너스 받으면 그 돈 차 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아직 받지도 않은 보너스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받으면 말이죠.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언니도 저 빨리 시집가면 이젠 신경 안 쓰고 좋잖아요. 글쎄요. 그건 일단 오빠랑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얘 좀 봐. 너 내 아들 팔아서 은근 싫다고 거절하는 거냐? 이용할 게 없어서 그걸 이용해? 아니 어머니, 저희도 대출이 있잖아요. 이번에 둘 다 상여 나오면 대출금 좀 왕창 갚아놓자고 둘이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요. 그래야 저희 내년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솔직히 언니가 시집 오면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요. 지난번 300만 원 빌려준 것도 그래요. 기어이 그 돈 다 갚게 만들고 그냥 그걸로 퉁쳐요. 네? 제발요.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으니까 정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네가 그냥 쓸 데 있어서 썼다고 하면 되잖아. 어머니, 아무래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아가씨, 돈은 빌렸으면 당연히 갚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적어도 저는 손은 벌리지 않았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내 딸을 가르치려 들어? 그래서 내 딸은 돈 없으면 시집도 가지 말라는 거니? 엄마, 나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 엄마도 봤지? 오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날 아주 하찮게 여긴다니까. 나 같은 건 돈 없어서 시집도 못 가.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난감했는데 얼핏 보는데 아는 얼굴도 몇몇 있어 더 죽을 맛이었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밥 먹으러 나왔다가 이런 날벼락 맞을지. 저는 이젠 모녀가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무작정 달라는 태도에 저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잘했어. 이젠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달라고 하네. 앞으로 만나자고 해도 나 없이 만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 우리 엄마나 경악해. 돈 줄 때까지 질리게 매달릴 거야. 돈 나올 구멍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자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요즘 부쩍 자신이 없어. 미안해. 내가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했는데 자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조만간 다 정리할 거니까. 저는 남편의 정리한다는 말이 그냥 돈 얘기 못하게 입단속을 시킨다는 말 정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 근처에 왔다는 소리에도 나가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애 같았는지 주말에 남편도 있는데 저희 집에 쳐들어왔고 시누이가 남편에게 나오지도 않은 배를 내밀며 자기 임신했다고 했어요. 나 이제 결혼 물릴 수도 없어. 당장 애가 생겼는데 어떡해? 뭐? 너 지금 나한테 애 팔아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오빠 조카잖아. 그리고 오빠가 동생 결혼하는데 당연히 결혼 비용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집을 사달래? 아니면 1억을 달래? 그래, 정민아. 엄마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꼴랑 월 100 주는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이번엔 그냥 니들이 좀 해줘라. 니들 보너스 합치면 우리 경아 결혼 비용은 해결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없이 살아도 네 대학 등록금까지 냈는데. 엄마, 또 그 소리야? 내가 그 등록금 딱 한 번 받은 걸로 지금 엄마한테 얼마 줬는데. 나도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고 생각해. 근데 당장 엄마 생활비 없으면 또 이렇게 나나 이 사람 괴롭힐 것 같아서 그냥 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런 문제만 들면 어쩌자는 건데?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뭐? 아가, 너 우리 아들한테 우리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냐? 너 네 입으로 말해봐. 어머니, 저도 이젠 진짜 힘들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고 맨날 돈 달라고 하는 줄 알겠다. 아니, 나처럼 너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리고 경아 너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애 가졌다고 하면 내가 알았다고 할 줄 알았어? 저렇게 인정사정이 없으니까 결혼했는데 애도 안 생기지. 아마 오빠네는 평생 애 없을걸? 그럼 그 돈 나나 조카한테 쓸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웃겨? 뭐가 웃긴다는 건지 저는 머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러자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자기를 무시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누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아무래도 아이가 놀란 것 같다며 화장실로 갔는데 그 뒤 저는 기가 막힌 걸 보고 말았어요. 시누이가 나오고 잠시 뒤 제가 화장실로 갔는데 시누이가 쓴 걸로 보이는 생리대가 제 눈에 보였거든요. 거짓말을 하려면 주도 면밀하기라도 하던지 저는 덕분에 시누이의 임신이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시누이가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봤는데요. 엄마,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배가 너무 아프네. 나 이러다가 유산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냥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못 써. 유산이라니. 안 돼.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저를 차례대로 살폈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꼼짝하지 않으니 이젠 너무 아프다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렇게 아프면 당장 산부인과를 가자고 시누이를 붙잡았네요.
뭐해요? 이렇게 아픈데 당장 병원 가야죠. 이건 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픈데요. 이게 다 언니가 돈 안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준다고 하면 갑자기 아프던 배가 안 아파요? 네? 좋은 말 할 때 나랑 같이 병원 가요. 그리고 자기랑 어머님도 같이 가요. 이참에 새생명 초음파도 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왜요? 병원 가자고 하니까 겁나요? 그러게 해도 될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을 하려면 좀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박경아, 너 임신한 거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누가 그래? 언니는 임신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고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고요, 확인할 겸. 저는 막무가내로 신우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러자 안 간다고 신우이가 버텼는데 시어머니가 당신 딸한테 왜 함부로 하냐고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러자 신우이가 일어나 제 옷을 같이 붙잡고 늘어지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이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박경아, 너 내 손에 죽고 싶어? 그리고 엄마도 지금 무슨 짓이야? 노망 났어?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래, 오빠 너 원래도 밥맛인데 결혼하고 아주 꼴값이야. 왜? 마누라 생기니까 나나 엄마는 개떡같이 보이냐? 마누라하고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천륜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염치도 없이 내 등에 빨대 꽂으려고 했냐? 이젠 나 하나 부족해서 내 와이프한테까지 그래? 자기야, 괜찮아? 저는 태어나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 그 순간이 꿈처럼 황당했어요. 그러자 울고 싶은 사람은 전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시아버님을 찾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다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여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죽을 뚱살뚱 아들을 키웠어? 저런 배은망덕한 놈인 줄도 모르고 우리 경아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말인즉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금 침착해진 모습으로 주저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시어머니는 어떤 희망을 품으셨는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당신 아들을 바라보셨는데 남편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둥 살 둥 키워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젠 서로 퉁쳤다고 생각하고 더는 안 하려고요. 지금까지 드리던 생활비는 다음 달부터 안 보낼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불쌍한 당신 딸이랑 서로 의지하고 사시라고요. 저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사랑하는 딸한테 생활비 받으시면 되겠네요. 뭐야? 당신? 정민아, 쟤는 시집가면 남이야. 딸은 출가 외인인데 그거랑 생활비가 무슨 상관이라고 생활비를 안 준다는 거니? 엄마가 잘못했다. 남이라뇨.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딸인데. 근데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쟤 저렇게 된 건 전부 잘못 키운 당신 탓이라는 거. 오빠, 너 지금 뭐해? 연극하냐? 넌 지금 내가 연극하는 거 같냐? 지긋지긋한 천륜, 그거 끊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시집을 가든 뭘 하든 이젠 나나 내 와이프한테 치근덕거리지 마. 알겠어? 정민아, 천륜을 끊다니? 얘 혜선아, 네가 좀 말려봐라. 알겠어. 돈 해달라는 말 안 할게. 너 그러면 난 죽는다. 아무리 싫어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나중에 네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할래?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시면 지금 살고 계신 제 명의의 빌라도 팔아버릴 거니까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세요. 너도. 오빠, 너 진짜 치사하게? 너 천벌 받는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라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1000번 만번 받을게. 그러니까 다시는 내 식구 건드리지 마. 알겠어? 그리고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나대면 오늘 있었던 일 폭행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집 가기 전에 유치장 먼저 가기 싫음 행동 똑바로 하라고. 저는 남편이 화를 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젠 그만해도 된다고 제가 손을 꼭 잡아줬는데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있지만 지금 누구보다 슬픈 사람은 남편이었던 거죠. 그 후 시어머니는
저나 남편에게 잘못했다며 생활비는 끊지 말라고 몇 번이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신우이도 자기가 잘못했다며 진짠지 가짠지 울면서 자기들을 버리지 말라고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남편은 자기가 뱉은 대로 생활비를 끊었고 신우이가 보내는 음성 메시지도 싫다며 저와 같이 핸드폰 번호도 바꾸자고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는데 그때 결심했죠. 저는 앞으로 무조건 남편 편만 들기로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모두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이사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사정이 급하신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현관 앞에서 애원을 하시다 돌아가곤 했거든요. 남편은 그것도 싫다며 이사를 감행했고 모든 사실을 안 친정 엄마가 그럼 자기도 저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현재는 친정 엄마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집안일도 줄어 너무 편한데 정작 남편이 어떨지 몰라서 한참 신경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장모님과 살아서 더 편하다며 집안에 아들 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남편 얼굴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이 빈말은 아니구나 했네요. 그리고요 사실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 전 딱 한 번 시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힘들어 죽어야겠다는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물론 그 문자를 믿은 건 아닌데 그런 문자를 받고도 외면하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죠.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걸요. 어이없지만 다행히 돈이 없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시누이가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어머니가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힘들어 매일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저도 질릴 대로 질려 이번에도 시어머니에게 도와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내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 모습이 어쩐지 좀 짠하게도 보였는데 어쩌겠나요? 다 인과응보인 거죠. 지금도 때때로 마음은 불편하지만 현재 3년째 시댁과는 연을 끊고 걱정 없이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이젠 정신 좀 차리고 염치도 좀 차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남편이 힘들었던 기억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여기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